서브웨이 제1화 승객.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찌르는 메마른 금속의 냄새와 정지된 공기의 무게였다. 뒷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위에 모루 누워있던 몸을 간신히 일으켰다. 낡은 녹색 인조 가죽 시트가 부스럭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시야가 흐릿했다. 나는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 지하철 안이었다. 어제 분명 친구와 술을 마셨던 것 같기도 하고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던 것 같기도 했다. 기억은 안개 속처럼 뿌옇기만 했다. 여기 어디야? 목소리가 쩍 갈라져 나왔다. 대답은 없었다. 안내방송도 열차가 선로를 긁는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완벽한 정적이었다.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유리창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터널의 벽도 선로의 구조물도 심지어 희미한 비상등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잉크를 쏟아부은 듯한, 아니 빛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절대적인 암흑뿐이었다. 열차 내부의 형광등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내 창백한 얼굴만을 비출 뿐 그 너머의 어둠은 단 한 뼘의 시선도 허용하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나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옆 칸으로 향하는 통로 문을 열었다. 압축 공기가 빠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건너간 옆 칸 역시 텅 비어 있었다. 다시 다음 칸, 또 다음 칸. 나는 미친 사람처럼 달리기 시작했다.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영무원님! 거기 누구 없냐고! 내 목소리는 빈 열차 칸을 울리고 돌아와 나 자신을 비웃을 뿐이었다. 수십 칸을 지나쳤지만 생명체의 흔적커녕 신문지 조각 하나 보이지 않았다. 공포가 발밑에서부터 차갑게 차올랐다. 나는 멈춰서서 출입문을 손바닥에 피가 맺힐 정도로 두드렸다. 발로 창문을 걷어차고 비상연동 장치를 당겨보려 애썼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열차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었다. 나를 가두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감옥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가 따가웠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닦아낼 기운조차 없었다. 그때였다. 의자 위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천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지퍼를 열자 익숙한 것들이 들어있었다. 유통기한 표시 없는 흰 우유 한 팩, 비닐랩으로 꼼꼼하게 싸와인 샌드위치 하나, 그리고 낡은 가죽 지갑. 지갑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오직 빳빳한 옛날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이 꽂혀 있었다. 헛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배꼽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지독한 허기가 이 기괴한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했다. 나는 독이라도 든 게 아닐까 의심하면서도 샌드위치를 씹어 삼켰다. 우유는 이상할 정도로 신선했고 샌드위치의 채소는 방금 만든 것처럼 아삭거렸다. 바지주머니에 10,000원짜리를 찔러 넣고는 의자에 몸을 웅크렸다. 지독한 피로가 나를 덮쳤다. 나는 정지된 세계의 고독 속에서 잠을 들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이 공간의 기이한 법칙을 하나 더 발견했다. 내가 지나온 칸들을 되돌아보았다. 바닥에 뱉었던 침도 문을 걷어차느라 남았던 발자국도 흔적 없이 지워져 있었다. 칸들은 마치 처음부터 나라는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더 기묘한 규칙을 찾아냈다. 정확히 5칸을 이동할 때마다 똑같은 가방이 똑같은 위치에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어김없이 우유 한 팩, 샌드위치 하나, 그리고 10,000원권이 들어있었다. 내가 가방의 내용물을 전부 쏟아버리고 다른 칸으로 이동했다가 돌아와 보아도 가방은 마치 마술처럼 다시 채워진 채 선반 위에 돌아가 있었다. 이곳은 무한히 반복되는 루프의 세계였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지었다. 출구는 없다. 구조대도 오지 않는다. 이 열차는 멈춰있고 창밖은 영원한 밤이다. 그런 생각이 들 쯤 되어 주머니 속에 10,000원권이 손가락에 걸렸다. 이 말도 안 되는 공간에서 유일하게 술재로 계산되는 가치였다. 만약 이곳에 끝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이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내 생존의 증명이 될 터였다. 나는 절망 대신 지독한 계산기를 두드리기로 했다. 살아야겠다. 어떻게든. 나는 나만의 생존 전략을 세웠다.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열차를 정복하기로 했다. 첫째, 하루에 정확히 100칸을 이동한다.
이 열차는 미동도 없이 멈춰 있었지만 문을 열고 나아가는 행위가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100칸을 걷는 동안 내 발소리는 이 적막한 지옥을 깨트리는 유일한 음악이었을 것이다. 둘째, 5칸마다 나오는 가방에서 식사를 해결한다.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며 체력을 유지한다. 셋째, 가방 속에 돈을 무조건 챙긴다. 5칸마다 가방이 나오니 하루 100칸을 전진하면 매일 20만 원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 한 달이면 600만 원, 1년이면 7천만 원이 넘는 거금이 내 가방에 쌓일 것이다. 빳빳한 지폐 뭉치들이 가방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막연했던 공포는 기이한 집착으로 변해갔다. 내 이름은 최현호. 반드시 여기서 나간다. 그리고 나가는 순간 이 돈들은 내가 이 지옥 같은 정적을 견뎌낸 정당한 보상일 거야. 창밖은 여전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열차 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나는 그 무한한 정적 위를 묵묵히 그리고 힘차게 걷기 시작했다. 오늘의 100번째 칸을 향해 나는 다시 차가운 철문을 밀어 열었다. 문 너머에는 역시나 똑같은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30일째 하루였다.